전 세계가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최악의 악몽이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장 내일 월요일 아침 아시아 증시 개장과 함께 펼쳐질 핏빛 대폭락, 이른바 블랙 먼데이를 앞두고 전 세계 경제 수장들은 주말을 반납한 채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24시간 열려있는 암호화폐 시장은 단 몇 시간 만에 30%가 증발하며 다가올 지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월 1일 현재 전 세계의 이목은 온통 붉게 타오르는 중동의 밤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를 향해 전례 없는 대규모 합동 군사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머무는 테헤란 중심부의 전략시설부터 이스파한과 나탄즈에 깊숙이 숨겨진 핵심 핵시설, 그리고 이란 정권의 체제 유지 기반인 혁명수비대의 주요 기지들까지 지금 중동은 그야말로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란 역시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타격이 시작된 직후 걸프만에 위치한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보복을 시작하며 전 세계를 향해 지옥문이 열렸음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현재 전 세계의 주식시장, 원유시장, 그리고 각국 정부의 안보 비상 상황실은 전례 없는 충격과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광판은 일제히 피를 흘리듯 붉은색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로 전 세계의 자본이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중동에서 전쟁 나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이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단언컨대 이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중동 사막에서 벌어지는 남의 나라 분쟁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정면 충돌은 당장 내일 여러분의 지갑 속 돈의 가치를 폭락시키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의 운명을 위협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생존,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이어져 온 글로벌 세계 질서 전체를 송두리째 붕괴시킬 수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방아쇠입니다. 왜 전 세계 최고 권위의 군사 전문가들과 월스트리트의 경제 애널리스트들은 입을 모아 이 전쟁에 전 세계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경고하는 것일까요? 왜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유럽의 정상들은 밤잠을 설치며 시나리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3월 1일자 글로벌 정보기관의 가장 최신 첩보와 최고위급 지정학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을 총망라하여 막 터져버린 미국-이란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전 세계의 판도가 어떻게 뒤바뀔 것인지 완벽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상황부터 가장 유력한 애매한 상황, 그리고 전 세계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최악의 묵시록적 상황까지,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다가올 거대한 경제적, 지정학적 쓰나미 속에서 살아남을 최고의 안목과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현재 시점의 팩트부터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거대한 전쟁이 터진 것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란 신정 독재 정권 내부의 심각한 붕괴 위기와 더 이상 이를 방관할 수 없었던 미국의 초강수가 맞물려 폭발한 것입니다. 2024년 5월 강경파 라이치 전 대통령의 헬기 추락사 이후 들어선 온건파 폐제시키한 정권의 경제 회복 약속은 불과 2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87세의 초고령에 접어들며 포스트 하메네이를 둘러싼 내부의 치열한 권력 암투가 극에 달했고, 정권은 이 체제 붕괴의 공포를 덮기 위해 외부와의 전쟁이라는 미친 도박을 벌인 것입니다. 최근 이란 전역에서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빵값 폭등, 그리고 극심한 경제난에 분노한 시민들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란의 독재 정권은 혁명 수비대를 동원해
실탄으로 자국민을 무참히 유혈 진압했습니다. 정권의 붕괴 위기를 뼈저리게 느낀 이란 수뇌부는 내부에 폭발할 듯한 분노를 외부의 적에게 돌리기 위해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대리군들을 총동원해 미군 기지와 민간 상선들을 맹렬히 타격해 왔습니다. 게다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는 핵무기를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마지막 핵 협상마저 결렬되자 미국 행정부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란의 핵무장과 끝없는 테러 지원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내심의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2025년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전 정부의 유화책을 전면 폐기하고 최대 압박 2.0을 가동했습니다. 다가올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을 건드리면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트럼프 특유의 극단적 결단력이 결국 강력한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공식 입장이자 이 전쟁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군사적 징벌이나 보복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초당적 목표는 이란의 군사 능력과 핵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파괴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란 신정 독재 정권 자체를 무너뜨리는 이른바 레짐 체인지, 즉 정권 교체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반면 코너에 몰린 이란 정권 역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체제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사항전으로 맞서며 세계 경제의 숨통인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전체를 볼모로 잡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미 거대한 전쟁의 톱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전 세계 최고위급 싱크탱크들이 예측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충격적인 글로벌 판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글로벌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이 가장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이란 군부가 단기간에 와해되고 내부 시민들의 민중 봉기와 맞물려 이란 독재 정권이 빠르게 붕괴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타격에는 미군의 PE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와 지하 60m 벙커 시설을 단숨에 뚫어버리는 14톤짜리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이 대거 동원되었습니다. 미국의 정밀 폭격과 스텔스 전투기들의 융단 폭격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휘부, 방공망, 통신망, 그리고 핵시설의 척추를 완벽하게 끊어놓습니다. 수뇌부의 생사마저 불투명해지고 지휘체계가 완전히 마비되자 그동안 극심한 가난과 폭압에 지쳐있던 수천만 명의 이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규모 무장 봉기를 일으킵니다. 외부의 압도적인 군사적 압력과 내부의 거대한 민중의 폭발이 동시에 일어나며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극단적인 신정 독재 체제가 불과 몇 주 만에 내부로부터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전 세계의 판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경제적으로는 그야말로 전 세계가 안도의 축포를 터뜨리게 됩니다. 전쟁 발발 직후 일시적으로 폭등하며 요동치던 국제 유가는 이란 정권 붕괴와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가 영구적으로 해소되었다는 기대감에 배럴당 60에서 70달러 선으로 급속히 안정화될 것입니다. 중동의 바닷길을 위협하던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 같은 이란의 대리군들도 자금줄과 무기 공급선이 끊겨 자연스럽게 와해되면서 홍해와 페르시아만을 잇는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완전히 정상화됩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눈 녹듯 사라지며 각국 중앙은행들은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할 강력한 명분을 얻게 되고 글로벌 증시는 안도 랠리를 펼치며 폭등할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에게는 최고의 호재입니다. 치솟던 환율이 안정되고 수입 물가가 하락하며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극대화되어 침체되었던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의 골든타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정학적 판도 역시 미국의 압승으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상황은 미국의 완벽한 승리이자
세계 경찰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재건하는 사건입니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보력으로 눈엣가시 같던 불량 국가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모습을 본 전 세계의 독재 국가들은 거대한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뼈아픈 치명타를 입는 것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서방의 이목과 군사 지원이 중동으로 쏠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끊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중동 상황이 미국의 승리로 조기 종료되면서 다시 한번 미국과 나토의 거센 압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중국의 시진핑 역시 대만 침공이라는 야욕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무서운 위기관리 능력과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군사 투사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고 권위의 국제정치 연구소들은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합니다. 역사적으로 외부 공격만으로 독재 정권을 순순히 붕괴시킨 사례가 드물 뿐만 아니라 설령 이란 정권이 무너진다 해도 거대한 권력 공백이 발생하여 수많은 무장 군벌들이 난립하는 끝없는 끔찍한 내전 상태로 빠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이 가장 높은 확률로 꼽는 두 번째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글로벌 경제에 피말리는 고통을 서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안겨줄 회색지대의 장기 소모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심 지도부와 중요 군사 자산들은 지하 수십 미터 깊숙이 구축된 거미줄 같은 벙커 네트워크에 숨어 살아남습니다. 이란 수뇌부는 미군과 전면적인 정규전을 벌일 전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과거 미국의 공격에 무너진 국가들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자체 개발 극초음속 미사일, 이를 이미 실전 배치했고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수만 기의 AI 군집 자폭 드론, 이른바 스웜 드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미군 항모 전단이라도 벌떼처럼 날아드는 무인기를 100% 완벽하게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철저한 비대칭 게릴라전을 전개합니다. 중동 전역에 퍼져 있는 시아파 민병대,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대리군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미국과 서방 세계를 끝없는 모래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란 본토 밖에서 끊임없이 치고 빠지는 유격전이 시작됩니다. 미군 기지에는 매일같이 이란제 자폭 드론과 로켓이 날아들고 홍해와 페르시아만 인근에서는 은밀한 기뢰 살포와 민간 상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일상화됩니다. 확전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저강도 분쟁 상태가 수개월 혹은 수년째 이어지는 피말리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 애매하고 지루한 시나리오는 전 세계 경제를 마치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질식시킵니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곳은 바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인 해상 물류입니다. 중동 해역 전체가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우범지대가 되면서 글로벌 해운사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수만 킬로미터를 우회하는 것을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운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물류비와 선박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에서 120달러 선에 끈적하게 고착화됩니다.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가 잡히지 않으니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결국 전 세계 경제는 경제 성장은 멈추고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지옥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 진흙탕 같은 장기 소모전 속에서 글로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는 아주 기형적이고 냉혹하게 돌아갑니다. 이 시나리오의 최대 수혜자는 역설적이게도 러시아입니다. 모스크바의 푸틴은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고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 속에서도 막대한 오일 머니를 벌어들여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에 쏟아붓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중동 문제의 막대한 군사비와 외교력을 소진하느라 2022년에 발발해 만 4년을 꽉 채우고 햇수로
5년째 접어든 끝없는 소모전인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자금을 지원할 여력을 서서히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서방의 지원이 끊긴 우크라이나는 서서히 무너지고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중국은 이 혼란을 틈타 영악한 줄타기를 시작합니다. 서방이 사지 않는 이란과 러시아의 제재 대상 석유를 헐값에 싹쓸이하며 자국 제조업의 원가를 크게 낮춥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거대한 군사력과 외교적 주의가 끝없는 중동의 분쟁에 발목이 잡혀 소모되는 것을 보며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야금야금 확장할 최고의 기회로 활용할 것입니다. 반면 한국과 유럽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에 달하게 됩니다. 특히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삼중고의 맹독에 깊이 중독됩니다. 원자재와 물류비 상승으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급격히 악화되고 무역 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은 한계치를 넘어서고 미친 듯이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에 지갑이 닫히며 내수시장이 완전히 붕괴될 국가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전쟁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동에서 났지만 그 가혹한 청구서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짊어져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군사 경제 전문가들이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는 세 번째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을 알리는 최악의 파국 시나리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상황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나선형 에스컬레이션, 즉 무한 확전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순간입니다. 미국의 무자비한 융단 폭격에 정권 붕괴가 임박했다고 느낀 이란, 수뇌부가 마침내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동반 자살에 가까운 최후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경제의 대동맥,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무력 봉쇄입니다. 이란은 세계 원유의 20% 이상이 지나가는 이 좁은 해협에 수천 개의 기뢰를 융단처럼 살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인근 친미 중동 국가들의 핵심 정유 시설과 담수화 시설에 수천 발의 탄도미사일을 퍼부어 중동 전체를 그야말로 생지옥과 불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 박동이 즉각적으로 정지하는 심정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막대한 부분과 천연가스 공급망이 일거에 차단됩니다. 월스트리트의 유력 투자은행들의 분석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그날 즉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가볍게 돌파하고 며칠 내로 200달러 선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반토막이 나며 패닉셀링이 쏟아지고 1929년 대공황이나 2008년 금융위기를 가볍게 뛰어넘는 글로벌 경제 셧다운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같은 유가 폭등은 단순히 기름값 상승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26년 전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핵심 동력은 바로 인공지능, 즉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전기를 먹는 하마인 데이터 센터의 발전 단가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등하게 되면 글로벌 증시를 홀로 멱살 잡고 끌고 가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의 거대한 AI 버블이 핵폭탄급으로 붕괴하는 파멸적인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에너지가 없어 전 세계의 공장 가동이 멈추고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붕괴합니다. 특히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일본, 대만 같은 국가들은 단 며칠 만에 국가의 핵심 기능이 마비되는 전력 블랙아웃 사태를 겪게 될 것이며 주유소에는 기름을 넣기 위해 수킬로미터의 줄이 늘어서는 배급 경제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 붕괴보다 전 세계를 진정으로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이 상황이 촉발할 연쇄적인 지정학적 대폭발입니다. 막혀버린 호르무즈 해협을 뚫고 이란과 총력전을 벌이기 위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인도 태평양과 유럽 지역에 전진 배치해둔 항공모함 전단, 스텔스 전투기 등 핵심 전략 자산들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중동으로 대거 이동시켜야만 합니다. 바로 이 순간 지구 반대편 동아시아 지역에 역사상 전례 없는 거대한 힘의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회를 굶주린 맹수처럼 노리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를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미국이 중동과 아시아라는 거대한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감당하고 승리하는 것은 현대 군사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중국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 CIA 등 미국 정보 당국이 일찌감치 경고했던 시진핑 주석의 대만 무력 침공 데드라인인 2027년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2026년 지금, 미국의 안보 자산이 중동에 쏠린 이 절체절명의 공백기는 중국에게 그 침공 시간표를 앞당길 완벽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국은 즉각 대만을 향한 전면적인 해상 무력 봉쇄나 전면적인 상륙 침공을 단행할 것입니다.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하여 글로벌 핵심 반도체 시설이 파괴되거나 중국 손에 넘어가는 순간 전 세계 첨단 반도체 공급의 60% 이상이 끊기며 인공지능부터 스마트폰, 첨단 무기에 이르는 글로벌 산업은 그대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 역시 이 거대한 혼란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해구산과 확장 억제력이 온통 중동과 대만에 쏠린 절체절명의 틈을 타 북한은 7차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국지적인 무력 도발을 일으켜 한반도를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동시에 러시아의 푸틴은 이 틈을 타 우크라이나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나토의 동부 국경으로 진격하며 유럽 전역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즉, 이 세 번째 시나리오는 중동, 동아시아, 동유럽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대륙에서 동시에 화약고가 터지는 사실상의 제3차 세계대전이자 인류가 맞이할 묵시록적인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월 1일 현재 전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세 가지 핵심 시나리오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수많은 석학들과 분석가들은 입을 모아 이 전쟁에 전 세계의 미래가 걸렸다고 단언하는 것일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이 전쟁이 단순한 중동 내의 종교 갈등이나 영토 분쟁을 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인류의 번영을 지탱해 온 세계 질서 자체에 대한 거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려왔던 풍요와 평화의 이면에는 팍스 아메리카나, 즉 미국이라는 압도적인 패권국이 군사력으로 전 세계 바닷길의 안전을 보장하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아 자유무역 시스템을 수호한다는 굳건한 대원칙이 존재했습니다. 천연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대한민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이 원자재를 수입하고 가공품을 전 세계에 팔아 엄청난 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 미국이 보장하는 평화로운 글로벌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란과의 전쟁은 이 시스템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압도적인 힘으로 이란을 굴복시키는 데 실패하고 끝없는 소모전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곳곳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독재 정권들, 즉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이른바 권위주의 수정주의 국가들은 매우 명확하고 위험한 시그널을 받게 됩니다. 보아라, 무적이라 불리던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은 더 이상 동맹국과 세계의 바닷길을 지켜줄 의지도 힘도 없다. 이제 무력을 가진 자가 이웃 나라를 강제로 집어삼켜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치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진영과 새로운 판을 짜고 세계를 분할하려는 독재 및 권위주의 진영 간의 거대한 체제 전쟁입니다. 미국이 글로벌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을 위해 무기를 들고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야만의 시대, 약육강식의 밀림으로 회귀하느냐가 바로 지금 불타오르는 중동의 하늘 아래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의 리더십이 이번 사태로 붕괴한다면 유럽은 생존을 위해 각자 군비 증강 경쟁을 시작할 것이고
일본은 평화 헌법을 영구히 폐기하고 아시아의 군사 대국으로 완전히 부활할 것입니다. 안보의 우산이 흔들리는 대한민국 역시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국가의 안위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독자적인 핵무장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만 하는 얄궂은 운명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중동에서 날아다니는 미사일과 자폭 드론의 궤적이 왜 결코 남의 나라 먼 이야기가 아닌지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 당장 우리 가족의 밥상 물가를 폭등시키고 내가 다니는 회사의 수출 실적과 생존을 좌우하며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 환경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운명의 나침반입니다. 당장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원유 의존도는 70%가 넘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하면 동네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3,000원을 위협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위태로운 원달러 환율은 과거 IMF 외환위기 수준인 1,500원 심리적 방어선마저 무참히 붕괴될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금리 인하 카드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히려 폭등하는 환율과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대폭 올려야만 하며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무서운 시한폭탄인 수백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뇌관이 터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알던 평화롭게 전 세계와 물건을 사고 팔며 무한한 성장을 기대하던 세계화의 시대는 영원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제적인 논리보다 국가 안보와 지정학적 논리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무섭고 차가운 신냉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쓰나미가 몰려오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중동에 편중된 에너지 수입선을 필사적으로 다변화하고 핵심 자원 공급망을 사활을 걸고 재편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 역시 막연히 모든 것이 금방 좋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버려야 합니다. 다가올 극심한 경제적 변동성과 고착화되는 인플레이션 충격에 대비하여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생존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 그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 지금, 여러분은 미국과 이란의 이 거대한 전쟁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그리고 다가올 이 거대한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한민국과 우리 개인은 어떻게 생존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과 다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3월 1일자 글로벌 심층 분석이 여러분이 급변하는 세상을 보는 시야를 한 차원 높이고 다가올 경제적 안보적 위기에 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와 지정학의 거대한 흐름을 가장 빠르고 가장 깊이 있고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최고의 통찰력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